이거 모르면요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다 뒤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딜 가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꿈을 못 찾았어요. 찾는 것도 못 했는데 당연히 가보니까 이거 맞나 싶고 계속 의심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도 없고 어떤 일도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꿈을. 실제로 지금까지는 결국 수능 성적이 대학을 좌우했고 80년, 90년대만 해도 대학이 소득을 정하는 시대였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평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 잘 보내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했던 거지. 요즘은 기업에서 어떤 인재들을 좀 더 선호하냐면 좋은 대학에서 나온 애들이 생각보다 가르쳤는데 말을 안 들어먹거나 아니면 실제로 컨트롤도 잘 안 되거나 그런 애들이 많다. 또 이제 요즘은 최저임금이나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또 AI가 많이 대체하다 보니까 뽑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입을 뽑는 것보다 경력직을 뽑는 게 조금 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이들이 신입으로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로 가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분야에 조금 더 쌓아놓고 조금 더 즐길 수 있고 아직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퍼포먼스를 좀 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더 인정받는 시대가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실무 능력을 이제 물어보는 시대가 됐다. 옛날에는 디자이너 하나를 뽑거나 영상 편집자를 뽑거나 그랬을 때도 예전에 뽑을 때는 그냥 못하는 게 당연했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배우는 그런 형태가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고등학교 애들이 이미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를 고등학교 때 배워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나와서 뭐 디자인학과 나와가지고 또는 영상학과 나와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스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더 기업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지. 부모님이 살던 시대 또 우리가 살던 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거든. 컴퓨터의 보급, 스마트폰이 일상화가 되고 엄청나게 속도도 빨라지고 컴퓨터도 날아다니고 이제 AI가 나와버리고 디자인도 예전에는 그냥 다 했는데 이제는 막 AI가 다 해버리고 글도 직접 다 썼는데 이제는 많이 써주고 그렇게 바뀌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들밖에 못하니까 오히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알미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앞으로 벌어질 세상이나 미래 직업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모른다고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다른 방향들이 있을 거라 가정하고 그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너 좀 더 공부해보자 좀 더 알아보자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또 그게 쉽나? 그냥 마치 아이들이 있으면 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해 라는 식의 이야기를 누구나 하고 싶거든. 기숙학원 좀 보내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시키면은 걔네들이 쪽집게라고 하잖아. 다 알려주는데 뭐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길 알고 있는데 그 길이 뭔지 알겠는데 내가 그 길로 보내는 게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는 고민을 했었거든. 과연 내 애가 그쪽에서 쪽집게에서 계속 수능을 빨리 풀어갖고 또는 정말 잘 봐가지고 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냐? 그래서 정말 수능에서 끝판을 찍었다 우리가 직업군으로 그래도 최종 보스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과 중에서 대부분은 의대 법대인데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나한테 스스로 했을 때 나는 아니요라는 결론이 나왔고 영상 보는 사람들도 많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고민들이 빠지는 거고 책에서도 계속 지시했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과 어떤 제안을 해줘야지 또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어떤 교육 환경에 놔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한 7단계 교육 이론이 있는 거고. 성적이 좋으면 선택의 폭은 좀 넓어지는 건 사실이야. 왜냐면 내가 세무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전문직으로 갔을 때 선택의 폭이 있다. 그럼에도 불안한 거는 내가 꿈을 못 찾았거든.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 모르거든. 일단은 시키는 대로 공부는 해서 막 문제는 잘 풀어. 뭐 답도 보여. 원리도 알겠어. 그랬는데 수능을 잘 본다 그래도 그걸 봤을 때 집안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 성공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좀 더 불안해하는 느낌. 뭘 해야 되지?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전에는 의대가 1등이었어. 물론 지금도 의대가 1등이지. 근데 총의외과가 있어.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수의사라 그러면 그렇게 높은 등급이 아니었어. 5등급? 뭐 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의사가 의사급이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수의학과가 그렇게 빡세? 라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정말 빡세졌대. 옛날 같지 않대. 정말 그때 좋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 아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수의학과를 들어갔던 친구들은 지금 얼마나 땡큐인 상황이겠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우리 때만 해도 또 교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들 그랬거든. 그래서 그쪽 들어가기가 굉장히 빡셌고 뭐 1, 2등급 막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갔던 그런 교대라는 곳들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5, 6등급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때 선생님을 했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선택을 얼마나 후회할 수 있냐 이거지. 직업군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계속 조금씩 변화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변화의 측면에 맞춰서 정답은 없다. 그러면 정답이 없는 직업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마다의 정답은 다 다르지 않을까? 누구나 다 똑같은 길로 막 가가지고 무조건 이게 정답이니까 그 길로 막 가는 거? 글쎄. 주변에 그 의대를 갔던 친구들도 지금 의사
안 하고 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의대를 갔는데 안 맞고 자기랑. 그럼 결국은 그 시간이 아깝잖아. 아니 차라리 그렇게 살 것 같았으면 일시당초 그렇게 열심히 뭐 하려고 한 10년을 공부를 하냐 이거야 나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텐데, 그리고 또 그 어렸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텐데 10년이면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쉬운 거지. 보통 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가 초중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 이 시간이 없는 게 문제거든. 내가 먼저 뭐 좋아하는지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해보고 수업 시간 내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무언가 좀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교육 정책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일환으로 아이들한테는 이제 각자 취미를 개별적으로 주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 하는 친구가 있는데 종이 비행기 대회 나가고 입상하고 종이 비행기로 해가지고 세계 선수권 대회도 나가고 싶다라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아유 저런 뻘짓을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뻘짓들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성취감도 느껴지면서 실제로 성적을 내거나 성과를 냈을 때 나중에 그 경험들이 다른 경험보다 훨씬 더 나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부 몇 자 더 해오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는 얼마 전에 또 창업 동아리가 있었는데 창업 프로젝트 시합이 있었어. 전국대회인데 경기도권에서 우리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군포시에서도 최초고, 서로 이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그 창업 기획서 쓰고 제안서 해가지고 그 실물화까지 어느 정도 시켜내면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면 또 세상을 또 이롭게 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 처음 했는데 거기 입상도 하고, 애들이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그럼 물어보자고. 시험 문제를 몇 문제 더 풀어가지고 그쪽에서 성적 조금 더 잘 받고 그러는 것이 좋냐, 아니면 아이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발전하고 어떻게 뭐 바꿔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입상까지 타면서 서로 성취감도 느끼고 서로 교육도 듣고, 그리고 돈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왜 돈이 얼마큼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 고민을 하는 것이 더 낫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다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영상 보는 사람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내 아이한테 어떤 교육 시킬래? 라는 질문을 하면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후자다. 실제로 나는 이걸 증명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지방대를 나왔는데 내가 신문 기자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웃기잖아. 아니 나보다 대기업들 다 많았는데 얘네들 막 대학교 짱짱한데 엄청나게 좋은 대학들 나오면서 왜 나 뽑았냐고. 나는 나를 증명했거든. 근데 내가 뭐 특별한 게 막 있어갖고 아니라 나는 이쪽으로 잘할 수 있고 내가 홍보적인 재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내가 글 쓰는 능력 내가 자신 있고 내가 글도 써가지고 내가 거기다 레퍼런스 다 넣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글로도 증명할 수 있고 나는 말로도 증명할 수 있고 실제로 실적으로도 내봤고 온라인 홍보도 내가 알고 있고. 근데 사실 대학교가 너무 지방대고 후지다. 안 뽑으려면 뽑지 마라. 근데 나 되게 잘한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 그랬는데 덜컥 됐어. 내가 합격이 됐다니까. 그걸 증명했다고 내가. 근데 우리 때란 말이야 그게. 그럼 벌써 몇 년 전이야.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그렇다는 거지. 면접 보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반대로 생각했을 때 물어볼 게 대학교밖에 없는 거야. 자소서라고 적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뭐가 그걸 왜 보냐고. 내가 그거 왜 궁금해. 나 그 인생이 안 궁금하거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성격이고 안 궁금하다고 그게 안 궁금한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 대학과 성적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니 누가 더 성적 높냐? 왜냐면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자기가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막 하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쪽으로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실제로 나는 그거를 10몇 년 전에 이미 증명했고. 결국은 모든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거든.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다 감안해야지.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땐 예전에는 자기가 뭐 수능 보고 대학 잘 가면은 확률적으로 높았거든. 잘 취업이 될 확률이 높았어. 그래서 그게 그 게임이 맞아. 근데 지금은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잘 되고 잘 뽑혀가지고 하는 그런 확률이 신입사원 공채로 대학만 좋다고 뽑힐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다. 진짜 적어졌다.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을 대체했기도 했고 취업률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는데 경력직 위주의 취업률이 많고 기본급여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애매해진 그런 부분이 있다. 기업에서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데 인건비가 다 올라버리니까 그 비용이면은 차라리 경력직을 쓰지라는 그런 것들이 다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진 상황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대학이 아니라 실력주의로 가야 되고, 그럼 그 실력주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리 그쪽 일을 파고들어야지. 그 직업을 미리 선점하는 거지. A,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영상학과를 나왔고 이제 졸업을 했대. 학교에서 프리미어 에펙으로 한 번씩 만져봤대. 작품 뭐야? 그러니까 한 2개의 작품 만들었어. 영화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우리 평상시에 하듯이 대학교 과제 졸업 작품 그런 거 할 때 끝이니? 끝이래. 어떤 친구는 중고등학교를 내내 영상만 죽어라고 팠고 영상 진짜 잘 뽑고 나름대로 막 그거 갖다가 알바도 조금씩 떼어보고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를 못 갔네? 고졸이야. 그런데 얘가 지원이 왔는데 얘는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고 얘는 25. 영상 뽑는 걸 봤더니 얘는 그냥 지금 바로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고졸이야. 자 그럼 4년제 대학 나가고 멀쩡하게 들어온 놈과 이 20살짜리 한 7년 했던 놈과 뽑으면 누구 뽑을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뽑으라 그랬을 때 어차피 내 밑에서 일할 놈이고 내 실적이라고 들어가는 걸 봤을 때 내가 팀장이면 신입을 뽑잖아. 그랬을 때 그래도
할 줄 아는 놈, 얘는 7년을 배워갖고 온 놈이랑 얘는 지금 막 나온 초짜야. 근데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얘를 가르치면서 하니까 너무 빡셀 것 같은 거지. 왜냐면 가르칠 시간이 없어. 일단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랬는데 그 팀의 실적은 본인한테 물어. 그럼 누굴 뽑겠냐? B를 뽑아줘. 어쨌든 이게 팩트인 거야. 이게 비단 영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지금 당장 사람을 왜 뽑겠어? 사람을 키우려고 뽑나? 아니지. 일을 시키려고 뽑는 거고, 그 팀에서 인가가 그냥 나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1980년대처럼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누구나 들어와라. 우리는 어차피 경기가 호황기니까 막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그냥 뭐 뽑아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분위기면 사실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실적을 내야 되고 기업도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 지금도.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뽑을 때 경력자를 제일 먼저 뽑으려고 하고, 왜냐면 경력자나 대학교 나온 신입 초봉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요즘은 훨씬 경력자가 나고, 아예 대학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실력을 또 한 5년 했어. 오면 안 가르쳐도 돼. 왜냐면 내가 가르치는 것도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야 그냥 너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 일을 잘한다의 개념을 조금 더 단순하게 보면 있잖아, 기업 입장에서도 저기 너 대학 나왔어, 근데 네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겠지, 넌 뭐 시켜도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뽑거든. 근데 있잖아, 그렇게 하는 친구 중에서 얘가 오래 못 버틸 확률이 더 높아. 왜냐면 얘는 했는데 막상 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딴 데를 갈 확률도 높거든. 왜냐면 예전에는 뽑으면 그냥 막 눌러 앉아서 했잖아. 싫든 좋든 그냥 들어왔으니까 하는 거잖아. 근데 왔는데 내 일이 아닌데요? 아 나랑 안 맞는데요? 이러면서 한 1년 키우다 2년 키우다 관둬버리는데, 그걸 몇 번 경험해봤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얘 꿈이 아닌 거야 그냥. 이미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신입들이 선호도가 이미 있는 애들은 시키면 그냥 쭉 하거든. 또 잘해, 또 자기랑 맞아, 검증이 돼 있어. 요즘은 좀 달라졌다. 그래서 채용 시장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오늘의 한마디, 물론 공부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필기 같은 걸로 이렇게 결정지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언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느냐, 그것이 또 관건인 시대가 됐고, 좋아하는 것을 몇 년 동안 갈고 닦아서 또 그것이 자기가 진짜 맞는지 또는 아닌지 이거를 판단해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요, 아무리 뭐 대학이 나오고 뭐하고 하는 친구들보다도요, 그 일을 죽어라고 팠던 친구는요 이미 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그 일이 실제로 그 회사의 전문성과 만났을 땐 이 시너지가 거의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재밌으니까요 잠을 안 자. 일단 집에 가서도 이거 공부하고 이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야 내가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이 일이 아닌데 다른 일을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업을 변경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리스크를 줄이는 거는 무조건 지금 하루라도 빠르게 아이의 탤런트를 확인하고 그쪽 재능이 맞는지를 밀어주면서 계속 같이 찾아가주는 것, 그것이 지금 저희한테는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다 뒤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애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